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12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자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사면 복권 문제가 또 한 번 이렇게 불거졌는데 여기에 윤한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요지의 사설입니다. 근데 이 사설이 아주 좋은 사설인데요. 이런 정도로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되죠.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정도로 한동훈 대표가 자기의 의견을 제시했다. 직접 한 건 아니지만 한동훈 측이 제시했다. 이렇게들 언론에 나왔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자기의 의견, 이 복권을 반대한다. 이미 사면은 했습니다. 사면은 누가 시켰느냐? 대통령이 시켰습니다. 사면권자. 그 다음에 실무를 총괄한 분이 누구냐? 그 당시 법무장관 한동훈입니다. 그때 복권을 그럼 왜 안 시켰느냐? 앞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안 시켰다는 겁니다. 총선이 있기 때문에 안 시켰다고 합니다. 그 총선에 혹시 영향을 줄까 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게 또 한 번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언론들은 윤한 갈등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윤한 갈등이 일어날 리 없습니다. 이게 일어날 리가 없고 아니 김경수란 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거 문고리 권력 아닙니까? 문고리 비서 출신입니다. 자 노무현 문고리 비서 출신 하다가 뭐 공직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그 다음에 문재인 진짜 문고리 조금 높은 문고리 했습니다. 예. 수행실장인가 뭔가 했죠. 문재인.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자리 딱 공천을 줬죠. 어디? 공천만 받으면 되는 경상남도 지사. 왜냐면 그 당시 경상남도가 문재인을 적극 지지하는 세력들이 거의 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선되죠. 그 중에 이제 드루킹 사건이 지사직을 수행하면서 터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지사직을 깨끗하게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구속되고 했을 텐데 구속도 안 되고 또 특히 누구 검찰입니까? 예. 이 드루킹을 갖다가 공교롭게도 누가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추미애가 했어요. 추미애가 드루킹 이거 선거 범죄, 선거 조작했다, 여론 조작했다 해가지고 다 봤더니 이게 결국은 자기 편이 한 것인 줄 드러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예. 추미애. 그래서 추미애가 유명한 겁니다. 추미애가 윤석열 대통령 되는데도 1등 공신 아닙니까? 그래서 추미애는 진정한 국민의힘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스파인가 밀정인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말이죠. 네. 이렇게 해서 경남지사 하면서 3년 동안 계속 뭘 했습니까? 재판을 했죠. 그런데 김명수하고 이 문재인이가 자기들이 있을 때 이건 법령이 특검이 했기 때문에 특검을 누가 추천했냐? 자기들이 추천했잖아요. 그래서 여야 합의해서 특검하라고 했는데 최소 가장 적은 형벌을 받은 겁니다. 2년, 집행유예 2년, 그 다음에 실형 2년. 실형 2년 받았는데 그 깨끗하게 살고 나오려고 하니까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가서 반성을 안 했어요. 그 사람은 반성을 절대 안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론인데 여론 조작을 하면 되겠느냐라는 것은 원론적인 거 아닙니까? 원세훈 국정원장 그 아무 죄 없이 그 밑에서 댓글 70 몇 개인가 72개인가 달아가지고요. 예? 지금 4년형을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 말이죠. 예? 근데 이 자는 김경수란 자는 수천 건을 했는데 뭘 했습니까? 2년밖에 안 받아서 최소를 받았습니다. 특혜를 누린 거죠. 왜 김명수하고 문재인의
초미의 관심사니까. 그리고 재판 받으러 가는데 어깨에 딱 힘주고 얼마나 큰 소리를 쳤습니까? 에? 아, 나는 관계없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 자입니다. 한마디로 함량이 감히 대통령 감은 고사하고 도지사 감이나 되는지 저는 의문을 표시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에 복권을 받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이가 아웃될 경우 아웃될 가능성이 100%라고 99.9도 아니고 저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법 리스크가 이게 딱 증거가 증거인멸을 교사 혐의 이건 뭐 빼박 증거 선거법도 빼박 증거. 자,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것도 있잖아요. 신진우 부장판사의 그 이화영이 공범으로 대든 800만 불 불법 대북 송금. 이거 경기도 지사가 아니면 부지사가 어떻게 그 돈을 마음대로 합니까? 그걸 갖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범이 돼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하고 형을 받게 돼 있는 이화영이가 지금 몇 년 몇 개월입니까? 9년 6개월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킨 사람은 더 크게 받아야죠. 적어도 15년은 받을 것이다. 아니 30년을 받을 것이다. 별별 얘기가 다 많습니다. 예, 대북 불법 송금입니다. 예, 뭐 거기에 연루된 혐의들이 이제 또 파생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반대한다고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들이 전언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의견 표시했으니까 좋고 사실은 지금 저는 사인이고 한동훈은 공인입니다. 공인인 당 대표 입장에서는 뒤로 내밀하게 이렇게 의견 조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의견 조율이 안 된다면은 그냥 거기서 침묵으로 하는 게 당 대표의 태도 바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말을 내면 안 됩니다. 예, 더 이상 그 말을 낸다면 그 아래 있는 당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고 대통령과 어디 갈등을 일으킵니까? 이유가 합리성이 없어요. 저는요, 어제 반대를 분명히 김경수는 감이 아니다 이거야.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 소위 상황 조작에 넘어간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아웃돼가지고 감방을 갔다 칩시다. 가정입니다. 이제 사법 리스크를 제대로 다 받고 딱 갔으면은 그 다음에 상황을 조작해서 민주당은 만들어내는 능력, 좌파 능력이 바로 그겁니다. 에? 노무현을 모시고 부엉이바위 뭐 어쩌고 저쩌고 모시고 뭐 그 다음에 아니 아무런 그것이 없었던 문재인이가 대통령 된 거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중수부장 했던 그 검사장이 쓴 책에 보면 말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서전에 나와 있으면. 예? 문재인은 어려웠던 노무현 대통령이 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단 한 번도 조력을 안 했다. 단 한 번도. 와서 예를 들면 그 수사 일지를 좀 달라든가 뭐 변호인은 받아가지고 그걸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하잖아요. 이름만 올려놓고 나타나질 않았다는. 사람이 바로 문재인인데 그 사람을 상황 조작을 해서 전부 다 대통령을 만들었잖아요. 여하튼 그때 좌파들이 쫙 다 붙어가지고 대통령 문재인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 바로 지금 오면 이재명하고 딱 붙어가지고 막 이러다 이재명이 가면은 개딸들이 여기에 올라탑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 만들자 해가지고 이재명 플러스 김경수 해서 좌파 대통령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거예요. 상황 조작이란 건 이들의 아주 특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고 하는 이 정치 조작이라고 그러죠. 정치 조작.
이렇게 조작된 신화가 다 또 만들어지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문재인이가 뭐 했길래 당대표가 됩니까?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됩니까? 그 뒤로 당대표가 됐죠. 아무것도 국회의원도 해본 적 없고요. 그냥, 친구였기 때문에, 문재인이 친구였기 때문에 민정수석 시키고 변호사니까 비서실장 시켰던 것 뿐인데 그 사람이 무슨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솔직히 해서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을 얼마나 했습니까? 정무수석도 하고 딱 경력 안 거칠 거 없이 거의 다 했죠. 그런 분은 대통령 자격이 넘치고 넘칩니다. 예를 들면. 근데 문재인은 뭐 했습니까? 꼴랑 민정수석, 친구야. 같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같이 활동한 사람. 친구야, 여기 민정수석 좀 해도. 친구야, 네 비서실장 좀 해도. 이거예요, 이거. 그 사람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상황 조작, 좌파들이 딱 만드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딱 그대로 밀고 나가고, 상주 노릇 해라, 이거 해라, 또 시민들 길거리 나와서 노제하자, 해가지고 자기 이렇게 만들어내는 저는 말이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갑자기 저희 병원에 MBC가 밀어닥쳤어요. 이거 나 안 하겠다, 인터뷰 안 하겠다 했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내면라는 그런 시사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저한테 딱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뷰 안 하겠다는데 그냥 확 밀어닥쳤는데 제가 첫마디 한 게 딱 한 30분 인터뷰 하려면 깨끗하게 내 느낌대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거기 그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왜 죽습니까? 왜 대통령이 목숨을 끊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아주 신랄하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그 대목만 쫙 내놓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말을 한 거는 싹 빼버리고 간단하게 나오게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명해졌습니다. 친노들한테는 완전히 공적이 됐죠. 저는 친노한테 공적이 된 적 없어요. 저희 병원에 옛날에 노무현 씨도 한번 왔다 간 적이 있었고 가끔 이 여의도 어디서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들 어떻게 우연히 조우를 하게 되면 인사도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견이 달랐기 때문에 냉철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이 한동훈 씨가 지금 이 반대를 한다고 그래서 크게 생각할 거 없어요. 개인적 반대. 다만 공적인 당 대표 자리에서 이것을 공개해서 한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 속이 뻔한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크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하는데 앞으로 좀 내용을 좀 분명하게 알고서 하시야. 아니 이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 부담을 줘서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의 마음이고 저는 물론 어저께 반대했어요. 분명하게. 왜? 김경수 절대 안 된다. 이거 앞으로 함정이다. 이거는 상황 조작을 해서 나중에 만약에 이 문재인이가 딱 없어지고 나면은 바로 그 다음 대타로서 팍 튀어오르면서 그냥 상황 조작하면은 다음에 정권 교체가 어렵다. 이런 얘기 제가 했습니다. 이게 어쩌면 한동훈이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제가 실질적으로 느낌을 얘기했다고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저는 한동훈이하고 단 한 번도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이고, 그러나 저는 한동훈이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한동훈 그렇게 얘기한 거하고 나는 내 개인의 확실한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다 하고 제가 어저께 밝혔습니다. 한동훈도 이 선에서 이제 일단 공개해서 좀 갈등의 어떤 면으로 우려가 된다라는 이런 권성동 의원 말도 있었지만 이제 그 우려를 불식하고 대통령이 일단 결정하면 승복해야 됩니다. 더더욱이 법무부 장관 할 때 김경수를 사면시켰지 않냐 이거야.
사면 복권을 시키기로 됐는데 이 복권은 그 다음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줄까봐 일단 복권은 보류하자. 막 이렇게 된 걸로 언론에서 저는 습득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김경수 댐댐이 절대로 이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자가 복권을 이자한테 반성을 하지 않는 자에게 무슨 복권을 해줍니까? 오히려 큰 소리를 쳐요. 재판정에서도 재판에 할 때도요. 아무리 지 빼기 말이야. 문재인이고 빼기 김명수라 손 치더라도 그렇게 재판, 아주, 시건방지게 받는 경우가 처음 봤습니다. 딱 고개 들고 큰 소리 치고 잘못했다는 소리 다 하지 않습니다. 법정 밖에 있다. 이유는 있다. 자기는 전혀 죄가 없다. 이런 것을 당당하다. 밝힐 날이 있다. 이래가면서 말이죠. 한 번도 성찰이라든가 반성이라든가 이런 거 없었습니다. 정말 이런 자가 나중에 상황 조작을 통해서 정치 조작을 통해서 정말 백만질이라도 대선에 나온다면 참 이것 또한 상당히 어려운 힘든 허들을 지나야 되고 한 번은 갈등을 싸워야 되는 이 좌파들과 이 좌파들이 얼마나 싸움을 잘합니까? 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일단 대통령이 3일 날 내일이죠. 내일 가기 의결을 하고 만약 대통령이 결정을 딱 해서 사면 복권은 원래 순서대로다 하고 딱 결정하면 저는 100% 대통령 결론에 승복해야 됩니다. 그게 국민입니다. 거기서 따따붙다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딱 승복합니다. 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반드시 그것은 필요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라고 하면은 절대로 대한민국 국민은 거기에 승복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일 대통령의 결론에 따라서 복권 하면은 김경수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리 어쩌고 저쩌고 대통령에 대해서 따따붙다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100% 승복합니다. 그것이 국민된 도리고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모르죠. 반대해서 복권을 좀 연장한다든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지금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태니까 의견은 충분히 한동훈도 그런 의견상에서 있어야 되지만 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뒤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지 또 바깥으로 또 이렇게 나와서 당에서 측근이 얘기를 하고 당에서 발표하고 이렇게 하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갈등을 괜히 양산시킬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앞서 법무부가 말이죠. 사면 심사에 이어가지고 김 전 지사 복권을 포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올릴 광복절 사면 복권 명단을 거기서 결정한 겁니다. 이 안입니다. 이게 국무회의 내일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됩니다. 의결되면은 그게 대통령께 올라가면 대통령이 결재를 하고 하면 끝나는 거고 이건 절대 안 되겠다 하면은 대통령이 노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이 사면 복권 위원회에서 올린 것을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고유권한이라고 그냥 이건 안 되겠다고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니까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고 일단 대통령이 결정하면 100% 따르는 게 국민의 법도고 국민의 도리입니다. 그게. 아니 그거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이죠.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